비율에 대한 방정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비에 대한 문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자, 앞에서 살펴본 비에 대한 문제가 조금 간단했다면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비의 문제는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문제부터 살펴보면은요, 어느 시험에 응시한 남녀의 비는 5대 4이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요렇게 된대요. 그리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는 요렇게. 이때 합격자 수가 460명일 때 응시생 수는 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시험이 있나 봐요. 요 시험에 응시한 남자, 여자의 비가 5대 4였어요. 그리고 나서 붙은 사람 있겠죠, 합격자. 얘네들의 또 남자, 여자의 비를 보니까 요렇게 됐고요. 떨어진 사람들의 남자, 여자의 비를 보니까 이렇게 된대요. 와, 지금 비가 3개가 나오면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요, 표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비는요, 다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여의 비로 이렇게 쓸 거고요. 먼저. 응시한 남녀의 비가 5대 4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응시생의 남녀의 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또 이렇게 되니까 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이렇게 11대 12. 그리고 불합격자의 남녀의 비가 7대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문제 아직 안 끝났어요. 합격자 수가 몇 명? 46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합격자가 그렇지,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몇 명이다? 460명. 그런데 요 460명을 들여다보니까 남자, 여자의 비가 11대 12예요. 아하, 460명을 어떻게 나누면 되겠다? 11대 12로 나누면 되겠다. 즉, 요거는요, 요 460을 11대 12로 비례 배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비례 배분으로 남자 합격자 수를 구하면은요, 460명 중에서 얼만큼이 남자냐면은 얘네 둘이 더한 23분의 11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래서 요거를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렇게 220명이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자 합격자 수는 여기 460명 중에 얘네들이 더한 23분의 12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여자 합격자 수. 그래서 아하, 여자 합격자 수는 이렇게 되는구나. 즉, 여기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요, 남자 합격자 수, 여자 합격자 수까지는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데요. 자, 지금 응시생이 5대 4, 불합격자가 7대 4예요. 여기에서 여기 요 7대 4를 잘 보면은 사실 얘는요, 실제 7명, 4명이 아니에요. 비예요. 따라서 실제 불합격자는 몇 명이냐? 실제 명수를 식으로 쓴다면 전항과 후항에 같은 문자를 곱해서 7x명, 4x명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합격, 불합격자가 각각이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7x명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응시생 수도 식으로 쓸 수 있죠. 응시생 수는요,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더하면 응시생 수가 되는 거잖아요. 응시생 수는 합격자 수 더하기 불합격자 수 요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내 응시생의 남녀의 비가 5대 4였었지요. 얘를요, 다시 한번 잘 보이게 써보면 남자 응시생 수 대 여자 응시생 수 비가 어떻게 됐었죠? 5대 4였었습니다. 남자, 여자. 자, 그런데요, 요 응시생 수를 우리는 이제 식으로 쓸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더하면 그게 바로 응시생 수가 되죠. 남자 응시생 수는 어떻게 되냐면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그런데 남자 붙은 사람 우리 아까 여기서 구해놨어요. 몇 명? 220명.
그리고 남자 떨어진 사람 몇 명? 7명 아니라 7X명으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남자 응시생수를요, 요렇게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요렇게. 자,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여자 응시생수, 그렇지.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은 몇 명? 240명에다가 네, 떨어진 사람 요거 실제 4X명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어머. 요렇게 쓰고 났더니 네, 맞습니다. 얘네 둘이 곱한 것은 얘네 둘이 곱한 것과 같다. 즉,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지요. 즉, 요렇게 얘네 둘이 곱한 것은 얘네 둘이 곱한 것과 같다.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서 괄호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렇지.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동류항끼리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네, X는 40이다. X의 값을 구했다. 막 이렇게 X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네, 주의해야 할 점은 X값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이제 길고 복잡해지면서 그냥 X의 값을 찾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게 X값인지를요,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요, 응시생수예요. 그래서 몇 명이 이 시험에 응시했느냐, 응시생수를 묻고 있거든요. 응시생수는요, 남자 응시생수 더하기 여자 응시생수겠죠. 네, 우리는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남자 응시생수 220 더하기 7X. 그런데 요 X가 40. 여자 응시생수는요, 240 더하기 4X. 그런데 X가 40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요.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요, 요렇게 되면서 네, 9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문제의 정답은 900명 요렇게 되는데요. 자, 비에 관한 문제는요. 문제 속에서 비가 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주어진 비를요. 깔끔하게 표로 정리를 해서 문제에서 나온 단서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기억하면서 개념 익히기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